안녕하세요. 친절한 손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수영하고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쇼츠를 보는데 유튜브 쇼츠에서 제가 옛날에 즐겨봤던 그 더 글로리 짤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생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도영이 이제 자신의 딸 예솔이가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거 보고 내가 친부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극중에서 나온 정록생명은 이제 X형 색채, 성형 색채죠. X형 색채 위에 있기 때문에 아빠가 정상인이면 남자는 XY로 X형 색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생명이 아닐 경우에 여자아이한테는 이제 정상 X형 색채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생명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딸이 생명이면 아빠는 생명이고 엄마는 이제 보인자다, 이렇게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생명 중에 정록생명이 제일 많을까? 뭐 파란색과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그냥 색깔을 잘 구별을 못하는 생명도 있는데 왜 대부분, 거의 99%거든요, 대부분의 생명이 정록생명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색을 대응하는 세포가 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 RGB라고 하죠.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 요 세 가지 색깔을 인식하는 각각의 세포들이 황반에 있고요. 뭐 LMS 원추세포라고 합니다. 그 세포들이 이 반응하는 정도가 이제 섞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이 반응하면 노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같이 반응하게 되면 이제 흰색이 되는 거죠. 우리 빛의 삼원색이 도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섞이는 곳에 색깔이 어떻게 나오고 제일 가운데는 하얗게 보이는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삼원색에는 보면 거리가 이제 딱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각각의 이제 빨간색을 처리하는 유전자, 그리고 초록색을 처리하는 유전자, 그리고 파란색을 처리하는 유전자는 염색체 내에서 위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간색과 초록색은 성염색체, 그러니까 X염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록생명이 남자들한테 많고 여자한테 적고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파란색 유전자는 7번 염색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외딴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유전자와 초록색 유전자가 위치한 곳이 X염색체에서 거의 같고요. 그 둘이 굉장히 비슷해서 실제로 그 각각의 이제 색깔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아미노산 중에서 한 3, 4개만 차이가 나고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파란색은 왜 혼자 떨어져 있고 빨간색과 초록색은 왜 같은 위치에 있느냐? 이게 원래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은 유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같은 유전자, 노란색을 보는 유전자였는데 이게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아주 옛날로 시계바늘을 돌려야 돼요. 얼마큼 돌려야 되냐? 한 4천만 년 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대 때, 그러니까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 왜 갑자기 중생대냐 하실 수 있는데 중생대 이제 공룡이 몸집을 키우면서 이제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 이제 조상 포유류였죠. 조상 포유류들은 살아남으려고 몸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왜냐면 공룡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밤에만 나오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냐면 무려 1억 6천만 년이나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땅굴에서 살고 밤에만 나와서 살고 하니까 색깔을 보는 세포가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파충류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우리 포유류의 먼 조상들도 4가지 색깔, 지금 우리는 3가지 색깔을 본다고 했잖아요. 4가지 색깔을 보는 세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 6천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걸 야행성 병목이라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에 깜깜한 데서만 사니까 4개 중에 2개가 퇴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보는 이 2가지 색소만, 그러니까 2가지 유전자만 이제 남은 거죠. 나머지는 다 퇴화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강아지, 고양이, 돼지 이런 다른 포유류들은 다 정록생명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옐로우와 블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옐로우가 어디에 있냐면 X형 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도 전부 X형 색체에 그 노란색을 보는 유전자가 있고요. 또 다른 염색체에 이제 파란색을 보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600만 년 전에 어떻게 돼요? 운석이 떨어지면서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이제 땅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낮에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음에도 이 공룡에 의해서 없어진, 그러니까 공룡에 의해서 땅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면서 장기간 동안 어둠 속에 살다 보니 사라져버린 2가지 색소가 다시 세계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4천만 년 전쯤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는 이 미국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이제 아직 붙어 있었던 상황이고 막 갈라지려고 하던 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서양이 없었던 때죠. 그런데 이 구 대륙에 있는 원숭이들 일부에서 이 유전자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X 염색체에 있는 노란색을 보는 유전자가 실수로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복제된 유전자가 계속 그 밑으로 유전 변이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빨주노초 파란보 보시면 노란색 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빨강하고 초록이 있죠. 이 2개 복사된, 이제 실수로 이렇게 복사가 된, 중복이 된 2 유전자에 하나는 조금씩 변이를 해서 빨간색을 좀 더 잘 보는 유전자로 바뀌고, 하나는 조금씩 좀 더 짧은 파장의 초록색을 잘 보는 유전자로 아미노산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우리의 먼 조상은 이제 그 나무 위에 살았었잖아요. 나무 위에서 살았었는데 열매를 따먹고 살았죠. 그런데 어때요? 열매를 잘 구별을 하려면 이 초록색 잎사귀하고 빨간색 열매를 구별하는 능력이 좋을수록 잘 살아남겠죠. 열매를 잘 따먹을 수 있고, 열매를 잘 따먹어야 거기에 당도가 높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좀 더 번식을 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진화적인 압력이죠. 그러니까 우연한 계기에 그 옐로우, 그러니까 노란색 파장을 잘 흡수하는 유전자가 중복이 됐고, 그게 변이가 되는데 계속해서 진화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서로 각각 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2 아미노산이 이제 분리가 되고, 그게 어떤 나무 위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을 잘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떤 진화 압력을 맞이하면서 그게 새로운 색을 보게 되는 거죠. 3원색이 된 거예요. 2원색에서 3원색이. 그래서 이제 영장류 이상에서는 RGB, 우리처럼 3가지 색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좋아. X염 색체에 있다가 옐로우, 노란색을 보던 게 RG, 빨간색과 그린으로 나뉘었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2개가 붙어있고 비슷한 위치에 있고 아미노산이 비슷하다는 게 왜 정록생명이 되는 어떤 원인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그 과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저 같은 경우에 정자를 만들겠죠. 정자를 만들 때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는데 먼저 2배 수체,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2배가 된 다음에 여기서 한번 교차라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위해서 이 안에서 같은 위치에 비슷한 아미노산이 서로 유전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게 약간 엇나간 상태에서 교환하면 한쪽은 이제 RG, 그러니까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고 한쪽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예 안 들어간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게 후대로 전해지게 되면 그 R과 G를 이제 인식하는 유전자가 없는 생식세포를 받은 개체는 정록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무 유전자가 서로 비슷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교차라는 과정,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생명의 대부분이 정록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7번 염색체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 파란색은 이제 유전적인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확률이 두 색깔이 붙어 있는 R과 G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쇼츠 보고 여기까지 이제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보니까 저희 딸이 수박을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해서 색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서운 생각은 안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좋아. 그럼 빨간색과 초록색을 인식하는 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생명이었던 사람이 색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놀랍게도 생명 원숭이에 그 실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가 색깔을 실제로 새롭게 보게 됐거든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